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서영 대표, 권혁중 경제평론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팔자 행진을 이어온 외국인이 올해 들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0일 기준 외국인의 SK하이닉스 주식 보유율이 55.3%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주 바닥을 찍은 걸까요? 코스피 복귀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지 김소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평소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작년에 한번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좀 우리 긍정적인 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작년 초에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하반기에 다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수급도 중요한 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이제 반도체 매수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몇 번 MSCI 인덱스를 보여드린 적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시총 1, 2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중이 그 두 기업에 많이 몰려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과 나머지 모든 관련 기업들을 합하면은 우리나라 시총의 절반이 넘어간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컴백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도체 사놓고 봅니다. 항상 보여드리는 코리아 인덱스 탑 10 그리고 탑 100개 기업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놓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 일단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요. 일단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신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코스피에서 1조 5,49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 주간이 6일부터 10일 사이에 1조 5,0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거의 20주 만에 거의 6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치면 작년 상반기에 매수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다 날렸다가 작년 상반기만큼 거의 매수가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역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이 됐고요.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매수했는데 9,61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삼성전자를 매수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상황 잘 아시죠? 근데 기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번에도 마이크론 얘기하고 게이밍칩 얘기했지만 그건 제가 과거에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의 제일 문제는 그냥 이번에 인사 실패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그 이후에 좀 살짝 처져 있는 모습이 있긴 있지만 두 개 기업에 대한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평소에 들었던 걸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일단 SK하이닉스만 먼저 봤을 때는 작년 7월 25일 날 기록했던 외국인 비중이 55.48%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후에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55.37%.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넘으면 그 기록을 깨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외국인들의 집중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대량 매수 포지션이 쌓였는데 일단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보니까 첫 번째로 일단 우리나라 수출과 상관관계 있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요만큼 좀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CES에서 잘 아시겠지만 AI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킨 게 좀 큰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달러 원 환율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심리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줬고요. 네 번째로는 작년에 예상치 못했었던 이슈가 하반기에 정말 몰아닥치면서 이제 이만큼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그런 인식들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어차피 이제 사람이 매수 매도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 알고리즘에 따라가지고 그냥 확 매수 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한 방식이기 때문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그대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되 여전히 최상위에 삼성전자 있고 그 밑에 SK하이닉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일단 반도체부터 사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수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둘 중에 뭐가 낫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낫지만 그렇다 삼성전자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매수를 이어가시고 좀 사이트를 길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두 개 기업은 그대로 포지션을 잘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SK하이닉스 계속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피 시총의 절반 가량을 우리 반도체 종목들 차지하고 있죠. 추세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지금 들어봤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 하락했고요. 오늘장 약세 보이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늘 밤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4일 동안 열리죠. 바이오주 현황 진단해 보면서 투자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까지 권육중 평론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앞서서 현황을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8일에 이제는 황제주에 다시 한번 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이 다시 한번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좋은 흐름 계속 이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10일 종가 기준 본다 그러면 18,240원 됐는데요. 이게 주간 기록을 본다 그러면 주간 거래를 본다 그러면 직전 주보다 한 16%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그런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JP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미래 방향을 제시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사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가요, 일단 1983년부터 개최됐던 이런 제약 바이오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 투자 행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컨퍼런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각국 기업들은 본인들의 이제는 미래 비전을 발표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제약 바이오에서 먹거리가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일정이 뭐 13일에서 1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550여 개사가 참석을 하고 8천여 명의 이제는 전문 인력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투자 행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이유, 옳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미래 비전을 발표하느냐, 이게 이제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관심사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ADC라고 부르는 이런 항체 약물 적합제죠. 한마디로 이제 유도 미사일 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항암제긴 한데, 이게 이제는 암세포만 찾아서 표적으로 해갖고 사실상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DC에 대한 기술 개발이 어느 회사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느냐, 이게 가장 큰 키워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죠. 한마디로 이제는 비만 치료제, 이 신약 물질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미 발표가 됐었고, 위고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서 어떤 비전을 발표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인공지능 신약 개발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 아니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누가 더 많이 이제는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자면 먼저 두 개, ADC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를 짚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신약 개발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참가하는 주요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특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삼바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그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서 최대 이제 500리터 규모의 이제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ADC에 대한 관심들이 미래 먹거리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발표했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서전지 회장의 장남이죠. 그래서 선지석 대표가 이번에 ADC에 대한 미래 비전을 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셀트리온도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인데, 굉장히 저도 이제 위식도 역류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큐보를 이제 치료제, 자큐보를 개발했습니다. 이미 기술 수출도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뛰어난 회사이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업별 주목 포인트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율 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은 만큼 외국산 부품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선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또 회동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길건수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그 트럼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GM, 포드, 그 토요타 같은 경우가 이미 먼저 이제 기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 딱 100만 달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취임식 전날에 하는 만찬에 정식으로 초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만찬에 정식으로 초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찬에는 현재 이제 가는 게 현대차 부회장이랑 사장이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현재 뭐 참석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일 날 이제 취임식 때는 현대차 이제 미국 법인에서 누가 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트럼프랑 얼마나 관세 협상을 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익이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그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랑 면담하고 나서 1,0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서 조금 협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세가 만약에 10%가 기존보다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에서는 직결 타격을 입습니다. 한 17.4% 정도 감소가 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5%를 갈 때 8.9%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더 큰 거는 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거 외적으로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가는요, 관세랑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경쟁력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미 다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엔비디아랑 협력하겠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뭐 이제 15분 동안에 15분이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공장의 메타 플랜트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서 사실은 현지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 현대차, 기아차 모두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까지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해외 판매량은 조금 그래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에서 이 올해 판매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과 똑같은 한 414만 대 정도 팔지 않을까라고 목표량을 제시를 했고요. 해외 판매량은 작년보다 3만 대 정도 늘어난 346만 대 정도 목표량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좋은 탄력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와 1분기 실적을 조금 보시면서 뭐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들이 조금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올해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도 조금 움직였지만 관련 뭐 부품사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목표 대수 작년하고 같이 맞춘 거는 아마 올해 내수 부진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뭐 돈을 기부하고 만찬에 참석하고 이런 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좀 문화입니다만, 그런 관행을 현대차가 아주 스마트하게 조금 활용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주가도 거기에 부응하고 있죠. 주말 사이에는 아이오닉5의 미국 누적 판매량 10만 대 돌파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상승 탄력, 주가의 상승 탄력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살펴볼까요? K-뷰티를 넘어서 K-뷰티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장과 AI를 접목한 뷰티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CES 2025 행사에서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참여가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강세를 보인 만큼 종목 선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창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AI가 뷰티에도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CES가 지나갔지만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접목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나 뭐 AI 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둬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제 화면에 나오는 아모레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제 뷰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유지보수 쪽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단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 관리가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향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적용해서 이제 신제품을 개발할 때나 이미 이제 제품군으로 나오면서 좀 수익화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분이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조금 따져보시면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의 잠정치가 나왔죠. 최근에 기초보다는 색조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 뭐 색조 쪽에서는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클리오 같은 종목군들이 일본 쪽에서 특히나 이제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최근에 바닥권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신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이 관련된 매출이 나온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화장품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용기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 뭐 실적 베이스 그리고 이제 생산량에 대한 증가로 주가의 추이나 뭐 실적 그리고 이제 주가의 추이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옥석 가리기 안에서도 좀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펌텍코리아? 이 화장품 용기 지금 국내 1위 회사입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화장품주를 접근할 때는 용기 그리고 플랫폼 위주로, 그런 만큼 토픽은 펌텍 코리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증권사들이 발행한 리포트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발간이 됐는데 상향 의견으로는 네이버와 코스맥스, 컴투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하향으로는 하이트진로와 한미약품 그리고 일부 건설 테마주의 목표가 내려잡은 증권사들 있었습니다. 먼저 네이버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상상인증권은 오늘 네이버의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리면서 투자이금 매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고와 커머스 부분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매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리라 내다봤는데요. 한편 클라우드의 경우 사우디양 수주 매출 인식으로 견조한 상장을 보여줄 거라고 짚어냈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27만 원대를 터치했던 건 무려 2022년 여름이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다음은 컴투스 보고서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익숙하실 겁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게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컴투스가 올 3월 일본 야구 게임 프로야구 라이징 출시를 앞둔 가운데 미디어 사업의 경영 효율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컴투스의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올리고 4분기 MLB와 KBO 포스트 시즌의 효과로 야구 게임 매출이 견조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최근 늦어진 마케팅 시점에 따른 주가 하락은 곧 매수의 기회라며 긍정적인 분석 내놨습니다. 신작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상상인증권이 네이버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마침 저희 다음 이슈도 네이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저가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던 네카오, 즉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나 다시 좀 분위기는 주춤합니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발목이 잡힌 건데요. 주가 반등을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선제돼야 될까요, 김선희 대표님? 실적이죠. 일단 뭐 제목에는 금리 인하 때문에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변명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으면 사실 이런 기사 안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두 기업한테는 제일 그게 문제이고 특히나 카카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맞춰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괜찮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분위기가 좀 애매하게 돌아갔습니다. 연준이 굳이 그렇게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심리가 연준 내부 위원들한테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애매해졌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참 금리 건드리기가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딱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미국이 FOMC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뭐 최근 상황만 좀 보면은 한 달 만에 카카오가 16%가 넘게 하락했고 카카오페이, 뭐 뱅크, 게임즈 전부 다 뭐 다 카카오 형제라 불리는 아이들이 다시 주가가 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작년 12월 10일 기준으로 36조 160원 정도 수준의 어떤 총 시총이 한 달 만에 31조 한 4조 5천억 정도 급락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특히 카카오를 저가 매수라 생각하면서 2,030억 원어치 순매수해서 순매수 1위에 올랐지만 이와 반대로는 기관과 외국인들 각각 외인은 21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780원 정도 순매도라면서 이제 좀 뭔가 다른 수급 형태를 좀 보여줬다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 실적 부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작년 하반기에 AI
사업이 좀 뭔가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기대감이 선방은 좀 했죠. 근데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수익률이 6.57%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3% 하락하면서 한 10%포인트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두 개는 달라요. 같이 네카오라고 불리는 게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확실히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여전히 두 기업 중에 지금 상황만 놓고 하나만 뽑으라면 전 네이버를 뽑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 카카오가 아니잖아요. 무분별한 물적 분할로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가시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좀 돌아서려면은 좀 확실하게 이제 AI 쪽으로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중엔 그나마 좀 네이버가 더 낫다라는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뭔가 빨리 좀 이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당장 노리기엔 좀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됩니다. 지금 경기는 심각합니다만 환율 상승 부담이 있죠. 또 미국 역시 이달 말에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거의 뭐 동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한 편이다. 오늘 아침 마침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왔죠. 관련해서 우리 조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방산업종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체결될 것으로 보였던 현대 로템의 폴란드 2차 수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팀이 1월에 다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현 시점 현대로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권혁중 평론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 2차 물량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주장의 요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 현황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 K2전자 폴란드 수출 일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2022년 7월이었습니다. 천대 납품 기본 계약 체결했죠. 8월에는 이제 180대 1차 계약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이제 10월에 2차 계약 물량에 대해서 폴란드 이제 협상단에 파견됐었는데 뭐 성과를 갖고 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국 왔다가 1월달에 다시 한번 재파견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미뤄지는 거냐, 이거 파기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밀당이죠. 이게 계약의 기본 조건입니다. 사실 언제부터 항상 이제 계약은 밀당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빨리 2차 계약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좀 커요. 일단 1차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차 같은 경우가 이제 3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5조 1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못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한 물량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빨리 2차 계약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같이 협상에 들어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K9 잔주포라든지 천무 이거 계약 2차 물량에 대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로템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1분기 안으로는 계약 체결을 끝내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시겠지만 밀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은 현지 생산분을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는 기술의 자국 이전으로 더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당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만 조율이 된다 그러면 조만간 좋은 소식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파기 가능성이 낮은 이유 아까 이제 말씀 차트에 나왔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K2 전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전차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K2 전차가요 빠른 도입이 가능하고 세 번째가 우수한 품질과 가성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 이전의 부분인데 폴란드가 가장 원하는 건 기술 이전이거든요.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로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기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폴란드 2차 계약 규모와 기술 이전 범위 면에서 아직 강론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하니 하루빨리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세터 전략 이어가시죠. 길건우 대표님께서 엔터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JYP는 보이그룹 킥플립이 20일에 데뷔를 하고 또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 이후 2년 만에 걸그룹이 새로 데뷔합니다. 하츠2하츠가 2월에 데뷔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자, 엔터 업종은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엔터가 원래 이제 4분기 실적은 좋다라는 거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12월에 차익 실현하고 1월 달 들어서면서
다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 달에는 사실 이제 노이즈가 제일 많았던 게 하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에도 가장 적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에도 어찌됐건 오른 게 별로 없어서 차익 실현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반면에 뭐 탈퇴 어찌됐건 뭐 놀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지나고 나면 사실은 뭐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사실은 엔터 쪽은 다 좋다 보니까 2분기부터는 굉장히 이익 성장이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2분기 때 하이브의 메인인 BTS가 완전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YG엔터도 뭐 2분기에 베이비몬스터, 4분기에 블랙핑크, JYP도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신인 보이그룹 나오면서 지금 저연차 그룹들에서 이제 수익성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도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교부랑 그 중국 대사 대리랑 인적 교류 활성화를 최근 들어서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한중 문화장관 회담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했었는데 나왔던 얘기가 중국 현지에서 K-팝 공연이랑 K-드라마, 그다음에 영화랑 방영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 상반기 때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뉴스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또 주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 안에서 이제 기업 하나 꼽자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DOU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1분기 때는. 왜 그러냐? 중국 텐센트 뮤직이랑 협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텐센트 뮤직의 스트리밍 앱이 총 3개 정도 되는데 유료 이용자 수가 1억 2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잠재 구독자 수와 연한산 로열티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연애 못해도 100억에서 3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반기 때는 DOU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넘어갈 때쯤 되면은 하이브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K-한류, K-콘텐츠 관련한 모멘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서 지수단은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단에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CS가 가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하지만 이제 CS에 대한 데이터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AI, 로봇, 모빌리티, 드론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같이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블루오리진이 또 이제 발사체를 발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청에서 그 재발사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 그리고 과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연말부터 좀 이벤트가 있었던 건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2분기나 1분기에 있을 본 회의에서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광단에서 혹시나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이벤트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면세 쪽에서는 따이공 이제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